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동료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정말 알고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내 마음을 털어놔도 되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가장 무서운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얼굴을 드러낼 때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구나라는 깨달음은 배신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늘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본성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고 그걸 눈치챌 수 있는 관찰력이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덜 다치고 훨씬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바로 그 관찰의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기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단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보인다. 이 말은 오랜 상담을 통해 수많은 인간관계를 지켜본 노년 상담가이자 심리 전문가인 한 노교수의 말입니다. 그가 말한 두 가지는 놀랍게도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둘째,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사람이 평소 아무리 착하게 보여도 그 말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가까이 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임지연 씨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지연 씨는 얼마 전까지 3년 가까이 교제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외모도 단정하고 말도 부드러워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지연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소소한 선물도 자주 주는 세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연 씨는 우연히 그 남자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럭 화를 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음식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였지만 그의 말투는 너무도 모욕적이고 상대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돈 받으면서 이딴 식으로 일해? 어디서 손님 앞에서 이따위야? 지연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은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사람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의 말과 행동 속에서 지연 씨는 이상한 점들을 하나둘씩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할 땐 돈을 낼 때마다 표정이 바뀌었고 작은 금액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참지 못했고 자신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겐 무시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연 씨는 결국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처음엔 다정한 말투에 속았어요. 하지만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은 절대 가식으로 감출 수 없는 진짜 본성이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겐 대부분 공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고 어떻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관계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무명중생은 강자 앞에서 도를 말하고 약자 앞에서 욕을 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가면은 언제나 위쪽을 향하지만 속마음은 아래쪽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가장 먼저 살펴야 할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실생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든 꼭 살펴야 하는 첫 번째 기준,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에 대해 조금 더 깊고 실제적인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힘이 있는 사람에겐 자연스레 예의를 지키게 됩니다. 조심하고 말투에 신경 쓰고 표정까지도 다듬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자신보다 아래로 보이는 사람에겐 그 태도가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히 서비스직 종사자, 아르바이트생, 청소 노동자, 택배 기사님들처럼 자신에게 어떤 권한도 없고 되받아칠 수 없는 이들에게 사람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인간성을 알고 싶다면 그가 약자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는 말이 결코 헛된 조언이 아닙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선영 씨는 회사에서 새로 들어온 상사와 처음엔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상사는 직원들에게 늘 웃는 얼굴로 인사했고 회의에서도 부드럽고 합리적인 말투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선영 씨 역시 이분과 함께라면 일이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 청소를 맡은 아주머니가 휴게실을 정리하고 나가는데 그 상사가 조용히 뒤에서 쟤는 왜 저렇게 굼뜨지? 이 나이 먹도록 저것도 못해? 라는 말을 농담처럼 내뱉는 걸 선영 씨는 듣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농담도 아니었고 그냥 혼잣말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상대를 낮추는 경멸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선영 씨는 그 상사의 모든 행동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윗사람에게는 유난히 정중했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겐 조금만 실수가 있어도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고 말도 거칠어졌습니다. 그제야 선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좋은 사람 이미지는 위계를 의식한 철저한 계산 속에 있었던 것임을요. 이처럼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은 결코 진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사람이기도 하고 내가 힘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돌아설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위를 보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아래를 보고 겸손하다 라고 가르칩니다. 즉 진짜 겸손은 힘 있는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힘없는 이 앞에서도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도 겉으로는 반듯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유독 자기보다 약한 이에게 갑자기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작은 실수를 참지 못하고 험한 말을 쉽게 내뱉는 사람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조금 더 천천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자신을 다 보여주지 않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말수가 적고 조금 서툴러 보여도 청소하시는 분께 먼저 인사를 건네고 택배 기사님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존중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깊이가 담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이 궁금하다면 그가 가장 약한 이에게 어떤 얼굴을 보이는지 조용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준인 돈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만나든 반드시 살펴야 할 두 번째 기준, 돈 앞에서 드러나는 태도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현실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늘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돈 얘기만 나오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거나 돈을 빌려주고 나면 갑자기 연락이 줄고 받을 돈은 자꾸 미루면서 쓸 돈은 거리낌 없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겪고 나면 단지 돈 때문이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인간성이라는 더 큰 실망을 느끼게 되죠.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장혜진 씨는 오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까지 잃은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혜진 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정다운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도 비슷한 시기에 졸업했고 서로 연애 상담도 주고받으며 1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다운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업 초기 비용이 부족하니 혜진 씨에게 잠시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죠. 혜진 씨는 망설임 끝에 자신의 적금을 깨서 그 돈을 건넸습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에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다운 씨는 나 지금 힘든 거 알잖아. 넌 아직 직장 다니잖아. 하며 오히려 미안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혜진 씨는 돈보다 그 태도에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이후로 서로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지금은 완전히 멀어진 사이가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말합니다. 돈이 우정을 갈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 앞에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우정을 깨트린 거죠. 여러분, 돈 앞에서 나타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책임감과 성실성, 상대에 대한 존중을 모두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10만 원을 빌려도 며칠 지나지 않아 꼭 갚겠다고 미리 말하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빌리고도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자연스레 넘깁니다. 돈이란 건 그 자체보다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사람의 그릇이 보이는 영역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은 인간의 본성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그림자다 라고 합니다. 탐욕은 단지 돈을 많이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몫만 챙기고 상대의 손해를 외면하며 내가 조금 손해보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 마음. 그게 바로 탐욕입니다. 그리고 그런 탐욕은 돈이라는 도구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진 않나요? 돈은 늘 아끼는 척하면서 정작 자기에게는 과하게 쓰고 남에게는 늘 있으면 좀 도와줘 하면서 도움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에서도 언제든 자기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배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은 금액이라도 꼭 날짜 맞춰 갚고 조심스럽게 부탁하고 돌려줄 때는 미안함을 잊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을 타인과의 신뢰 위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은 숫자가 아닙니다. 신뢰의 표현이고 관계의 척도이며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살펴보는 것만큼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살펴본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와 돈 앞에서의 모습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조금 더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방법을 전문가들의 견해와 철학자의 통찰을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건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말이 곱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고 웃는 얼굴 뒤에 언제든 차가운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상대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는 대부분 자신을 최상의 모습으로 꾸며 보여주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자신에게 이득이 없는 상황, 그리고 감정의 여유가 없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순간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약자와 마주할 때, 그리고 돈 앞에 섰을 때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오랜 시간 인간관계를 연구해온 심리학자 박영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은 불리한 상황에 처하거나 이익이 없을 때 본능적인 감정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자아에 가깝습니다. 이 말은 어쩌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하고 상대를 충분히 관찰한 후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인간관계를 상담해온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은 이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결코 우쭐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비굴하지 않다. 그리고 돈 앞에서는 항상 조심하고 정직하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 한편에 자기 이익을 챙기고 싶은 본성을 조금씩은 품고 삽니다. 그 본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본성을 어떻게 조절하고 다루느냐가 바로 인간성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은 말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태도는 오랜 삶의 습관과 그 사람의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동양 고전 중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귈 때에는 그의 말보다 행실을 보고 행실보다 그가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라. 이 짧은 문장은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관계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늘 밝고 친절하지만 유독 서비스업 종사자에게는 말투가 달라지거나 돈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평범해 보여도 약한 사람에게 한결같고 돈 앞에서도 변함없이 예의와 신뢰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인연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이자 관계를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의 기준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기준,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와 돈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실제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란 운이 좋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과 검증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검증에는 꼭 필요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기준은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 기준을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같은 말투와 표정을 유지하는가? 이 사람은 돈 문제 앞에서도 신뢰를 지킬 줄 아는가? 예를 들어 함께 식당에 갔을 때 직원에게 함부로 말하는지, 배송기사나 청소 노동자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지나치는지, 그 작은 순간을 놓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세요. 또 돈 문제에서도 자신이 낸 돈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상대가 낸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혹은 돈을 빌릴 땐 부드럽지만 갚을 때는 조용해지는 사람인지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해 보세요. 이처럼 무엇을 묻기 전에 먼저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 다음은 질문입니다. 상대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관계를 지켜도 되는 관계인지 판단하기 위한 지혜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대할 때와 약자를 대할 때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이 사람이 돈이 오고 간 뒤에도 처음과 같은 신뢰를 유지하는가? 이 질문에 예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조심스럽게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성급하게 믿고 마음을 열기보단 조용히 관찰하고 시간을 두는 것이 상처받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미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두 가지 기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미정 씨는 직장 동료였던 한 사람과 처음엔 꽤 가깝게 지냈습니다. 점심도 함께 먹고 퇴근길에 고민도 나누고 어느새 친구처럼 느껴졌죠. 그러다 어느 날 청소 아주머니가 쓴 컵을 화장실에서 보았다는 이유로 그 동료가 이건 진짜 문제야.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지. 라는 말을 했을 때 미정 씨는 작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회계 처리 문제로 서로 맡은 비용을 정산할 때 그 사람은 몇천 원 차이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상대방의 계산 실수를 의도적인 것처럼 몰아가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 씨는 그 사람과 점점 멀어졌고 지금은 직장 내에서도 필요한 말 외엔 거리를 두고 지낸다고 합니다. 미정 씨는 말합니다. 겉으로 웃는다고 해서 착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는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작은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다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작은 말과 작은 행동, 그리고 반복되는 상황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기 위해선 스스로에게 관찰의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과는 서로를 조심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되어야지. 언제 상처받을지 몰라 긴장하며 지내야 한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소모입니다. 이번에는 이런 기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만큼 내 자신을 보는 눈도 똑같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기준을 타인을 보는 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선으로 옮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는 예리하지만 자기 자신을 살필 때는 너그러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란 거울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약자 앞에서 무심코 무례한 말을 하신 적은 없나요? 바쁘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님께 무표정으로 물건을 받거나 식당에서 종업원이 실수했을 때 차가운 말투로 반응한 적은요? 혹은 돈을 빌렸을 때 친하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한을 넘긴 적은 없었나요? 상대에게 받은 호의는 있고 내 호의만 오래 기억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내 안의 태도를 점검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사는 조동현 씨는 이런 후회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동현 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직원들과 격없이 지내려 노력했지만 어느 날 신입사원이 일을 실수했을 때 무심코 이런 것도 못하냐고 말했고 그 신입은 결국 2달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은 단순한 퇴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뒤 동현 씨는 우연히 다른 모임에서 그 신입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는 동현 씨의 이름을 듣고 표정을 굳혔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아직도 그때 상처를 이야기해요.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한마디가 한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동현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말투와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 교육에서 가장 먼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린다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고쳐가려는 태도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기준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는 타인을 향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나의 말, 나의 눈빛, 나의 행동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줄이는 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예방이자 성찰입니다. 자신에게 묻는 몇 가지 질문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나는 약자에게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돈 앞에서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가? 이 질문들에 부끄러움 없는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조용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처음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이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약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였습니다. 이 두 기준은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인간관계의 파탄이 결국 이 두 가지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수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자 앞에서 무심코 튀어나오는 말투, 작은 금액 앞에서의 태도는 그 사람의 본성을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진짜 두려운 것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사람, 조용히 마음을 훔쳐가고 불리하면 언제든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신뢰를 주었다가 상처받은 경험 혹시 여러분도 있으시겠지요? 그 상처가 무서워서 사람을 피하게 되고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치유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만큼 지혜롭게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눈 이 두 가지 기준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조용한 나침반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만큼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약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있는지, 돈 앞에서 양심을 지킬 줄 아는지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논어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인은 자신을 속이지 않으며 군자는 남의 행실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먼저 살핀다. 이 말은 타인을 보는 눈보다 자신을 보는 눈이 깊은 사람이 결국 더 신중한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오래된 지혜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한 사람의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기셨다면 이제부터라도 그 기준으로 나 자신도 점검하며 더 단단한 관계, 더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과거에 상처받았지만 왜 그랬는지 몰랐던 관계, 혹은 언제부턴가 멀어진 사람, 그 모든 인연을 떠올리며 오늘 나눈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에게, 약자에게도 따뜻한 사람, 돈 앞에서도 믿음직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다음 방송에서도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